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한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익숙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클로드입니다. 글쓰기는 클로드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클로드 같은 경우는 창립하신 분도 인문학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인문학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개발자로 채용을 한다. 윤리적인, 인문학적인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언어학자나 사회학자 이런 분들도 초창기에 채용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에는 조금 더 클로드가 적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클로드로 지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역할을 주고요. 그 다음에 1차 정보로 정리한 내용이야 라고 이 완성된 건 아니라고 에둘러서 이야기를 했고요. 요청사항이죠. 읽어보고 이 맥락에 맞는 텍스트북 생성 설계서를 작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왜 목차를 신경 써서 천천히 작성해줘 라고 일부러 했냐, 목차를 잘 만들어야 교재를 잘 생성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냥 1.1.1 형태로 라고만 해도 목차를 대, 중, 소까지 구별해서 작성해줍니다. 1차로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에 제시한 것은 예시이며 이 표현을 바꿔도 되고 대목차 수량을 더 늘리는 것을 권장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목적 그리고 수준 작성을 했고요.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맥락 정보를 좀 더 구체화를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렇다고 길게 복잡하게 써놓으면 이것도 좀 곤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시되 이거보다는 좀 자세하게 한 5-6줄 정도 분량으로 대상을 자세하게 기술해 놓되 교재를 만들 때 그때 써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교재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걸 적어 놓는데 30분 분량 퇴근 후라는 얘기를 일부러 썼습니다. 왜냐면 업무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업무, 회사, 퇴근 후 이런 표현들을 중간중간 계속 썼고요. 텍스트북 형태로 된 교재와 이를 토대로 설명하는 강사 영상을 통한 자기학습이라고 해서 나중에 생성한 교재 파일과 사내 강사가 녹음한 컨텐츠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도 예시를 던져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뎁스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고요. 소목차는 상황별 몇 분 이내 분량의 회화로 하루 30분 정도로 학습할 분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목차 구성입니다. 이 소목차 구성은 여러분들 만들어야 될 교재 샘플 같은 게 있으면 그 샘플에 한 챕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간단하게 일반적인 중국어 교재의 흐름을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병음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예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설명해달라 라고 순서를 잡아놨고, 그 다음에 예시에 사용한 표현을 교체 가능한 단어를 제시해서 확장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흥미로워할 만한 언어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 일종의 토막상식 이런 식으로 이거 알아요? 라고 제가 그냥 명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5줄 이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짧고 재미있게 제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발음이나 한자에 대한 차이 등 이렇게 해서 기존의 지식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놨습니다. 중국도 높임말이라든지 상황별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라면 그런 표현도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기왕이면 그런 표현들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상황별 팁 이렇게 해서 각자 다른 상황에서의 표현을 제시하는 걸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텍스트북 설계서 딱 나오죠. 그다음에 가상의 제목을 만들어주고 부제 적어줍니다. 앞에서 말했던 프롬프트를 가지고 교재명, 부제, 대상, 수준, 학습 방식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원칙에 대한 부분 다시 작성해줬습니다. 소목차 구성 포맷을 제가 요청한 대로 그대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목차입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낯선 일상에 착지하기. 첫 번째 파트를 제시해줬습니다. 공항에서 첫 발 내딛어서 숙소 체크인하고 이동수단과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배고프니까 밥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구비해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미리 주변에 병원이 어딘지도 확인하고, 파트 2는 현장 출입해서 준비된 엔지니어로 들어가기 라고 해서 현장 진입의 전 과정, 출입 신청, 현장 담당자와 미팅, 발입 반출에 대한 이야기, 사전 점검해서 기본적인 업무.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업무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시와 협조 요청을 어떻게 하는지, 설치 작업 중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서부터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맥락 정보가 많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업 안전 관련 표현, 비상 대응, 파트 4 나왔습니다.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파트 2, 3, 4는 반도체 장비를 고객에게 납품하고 납품한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다 라고 하면, 파트 5는 사무실에서 소통하는 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진행하고 지시하고 확인하고 컴퓨터에서 소통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 쌓기라고 해서 퇴근 후나 쉬는 시간에, 식사 시간에 이렇게 관계를 쌓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겠죠. 이 모든 게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줬습니다.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기 위한 브릿지로 파트 8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긴 한데, 합칠 건 합치고 더 세분화할 건 세분화하고 정보를 찾을 건 찾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죠? 교재를 실제로 만들어야겠죠. 교재를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위 설계서를 토대로 다음 목차에 대한 교재를 한 개 예시, 한 개 사이클로 된 교재를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목차별 예시 3개, 분량 예시별 2500자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내비두고, 여기 점점 뒤에 거 있죠? 요것만 컨트롤 C, 컨트롤 V. 상황이 좀 많을 것 같으면 3개에서 많으면 4개, 간단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2000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니까 교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포맷 굉장히 마음에 들죠. 그래서 학습 목표도 제시해주고, 예상되는 분량, 목표 시간, 학습 시간 이런 것도 제시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에 대한 상황 설명, 한자로 된 중국어, 그리고 병음 표시를 해서 이 중국어를 읽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자와 병음을 보면서 사내 강사가 만든 그 영상이나 음원을 듣고 따라하는 식으로 하겠죠. 예시로 나왔던 거에 대해서 번역을 해주고, 이 번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설,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위의 내용 중에서 출장 기간이 3일 걸릴 거냐, 일주일 걸릴 거냐 이런 식으로 체류 기간을 다양하게 제시를 해줬죠. 그 다음에 방문 목적을 바꿔서 하는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알아요? 상황별 팁, 이렇게 제가 요청한 대로 결과가 잘 나왔죠. 추가적으로 문화적 팁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됐습니다. 예시 2번 해서 또 상황만 나오고, 예시 나오고, 번역과 해설, 그리고 단어 교체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대로 다시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필요한 내용 목차 다시 한번 수정해주고, 여기서 3개로 할 거냐, 4개로 할 거냐, 1개로 할 거냐, 분량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걸 해주면 또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교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성했었던 목차 있죠? 이 목차를 일단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수정을 하고, 이 수정한 것을 가지고 설문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크게 3그룹으로 나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장기 출장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 그래서 약간의 부담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직원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목차별로 보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느꼈던 점, 에피소드, 답답했던 점, 이런 식으로 이 교재에 대해서 듣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미 중국에 발령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장기 동안 근무를 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해외 출장을 가서 업무를 했던 기간이 짧았던 사람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해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는요, 한국인 직원과 소통을 해본 경험이 있는 중국 직원입니다. 그쵸. 커뮤니케이션이면 한국의 사람 입장에서만 교재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중국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야겠죠. 이 영상을 보고 교육 담당자로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교재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생각하실 때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